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좀 앉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4월의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간밤의 뉴욕 증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좀 빠졌던 빅테크주들이 반등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가 그 상승을 이끌었고 아마존은 살짝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돼서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대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개장 상황 이후에도 쭉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어떤 분들과 함께하게 될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총 4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변영인 대표님,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님, 그리고 윤정식 부장까지 4분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매매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처음 출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긴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하셨어요. 예, 살짝 많이 긴장이 좀 됐습니다. 네, 근데 늘 하시던 대로 편안하게 시장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본격적으로 개장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 공시연구소라고 하셨으니까 이 공시에 대해서 최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공시를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관련돼서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준비를 네네.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 기업 공시하면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좀 들었던 내용들인데, 공시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이 용어 자체도 너무 생소하고 낯설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좀 해석하고 이걸 투자 판단에 좀 참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투자의 90%는 바로 이제 공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뉴스나 보도자를 통해서 투자 판단에 거의 한 8, 90%의 어떤 투자 지표를 좀 삼는다. 네. 또 이런 전망도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보조 지표인 이 차트를 통해서도 좀 많이 판단하지만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 가치, 내실 가치는 대부분의 이 공시, 기업 공시 안에서 특히 정기 보고서를 보면 모든 회사의 현재 상태 상황을 정확하게 좀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맞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투자를 결정했을 때는 반드시 이 회사에 해당되는 공시는 반드시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관련돼서 공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좋으나 싫으나 일단 공시는 확인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했던 기업이 얼마나 벌었고 어디서 또 현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점은 참고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개장 전에 저희가 좀 나왔던 공시들 중에 짚어봐야 될 공시가 있다면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전일장 공시를 보면 크게 유형별로는 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공시와 코스닥 공시가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공시를 보면 이게 시간대별로 좀 나오거든요. 통상적으로 이 급락장, 조정장에서는 사실상 이 호재성 공시나 악재성 공시들이 장 후반 3시 30분 이후에 제출되는 좀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악재의 공시들은 장중 배포되는 경우가 좀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이 공시의 어떤 이 리얼타임들을 좀 잘 체크한다면 모멘텀 가짐에서 먼저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쪽 공시 특이사항을 좀 먼저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지난 이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임상 3상의 시험 결과를 좀 발표했는데 내용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시험의 이 허가 확률은 전체적인 한 10%입니다. 즉 100개가 들어가서 10개만 시판 허가가 되고 나머지는 90% 이상은 임상, 전임상, 1상, 2상, 3상 단계에서 모두 드롭되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오주를 공략할 때 어떤 임상 유효성의 어떤 관점을 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을 좀 제출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진행 경과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 발표를 한 겁니다. 면역 원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하단의 기대효과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참고하면 좋습니다. 네. 이 내용은 뭐냐면 면역 원성에 대해서
즉 항체에 대한 어떤 반응 효과가 좀 있었다는 내용으로 좀 압축해 볼 수 있는데 백신의 유효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GBP510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부분이 고령자를 포함한 성인에게 안전하게 투여 가능한 백신으로 널리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 3상의 사실상 성공을 좀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국내 그리고 해외 기관에 시판 허가 신청을 통해서 백신을 공급할 전망이다라고 좀 밝혀지는 긍정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이 공시인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 글로벌 백신인 이 모더나, 화이자의 어떤 백신 시판 이후에 네. 토종 백신이 뒤늦게 좀 시판되면서 이게 시장에 얼마만큼의 실적 성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좀 우려하는 상황들 좀 있지만 네. 일단 이 제약 바이오를 주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임상 3상의 유의성 결과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공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공시를 잠깐 볼 텐데요. 네. 하단들의 좀 내용들이 쭉 있는데 대체적인 어떤 정정 공시는 기존의 공시를 다시 한번 수정하거나 일정 변경 사항들이 좀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아닙니다. 그런데 LX 카카오페이 공시 잠깐 좀 볼 텐데 네, 여기 있네요. 4월 28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카카오페이의 보통적 의무 보유 기간 만료에 따라서 이 안내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난 이후에 지금 1,389만 4,450주를 이 보유예수가 풀린다는 뜻이죠. 그럼 그렇기 시장에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보유예수 해제일은 2022년도 5월 3일입니다. 이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사항들은 1,389만 주가 5월 3일, 5월 3일에 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권리 공매도일까지. 근데 이게 보유예수는 권리 공매도가 지금 권리 공매도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5월 3일부터는 이 주가 가치의 어떤 희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공모가 대비의 시세 차익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 물량은 5월 3일부터 유통이 된다는 관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하우시스인데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공정 공시는 뭐냐면 기업의 1분기 실적 12월 말에 결산법인을 예고하고 있는 이 회사들은 반드시 5월 14일까지 법정 기한에 따라서 이 정기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업 요건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사실상 이 공정 공시를 통해서 가계산 재무제표의 어떤 측정치를 선행해서 공시해야 되는 좀 의무가 있거든요.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전체 매출액 8,614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7%가 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76.4%가 좀 감소하는 실적이 좀 악화된 공시를 좀 제출했죠. 네. 당기순이익은 전체 31억 원에 314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좀 보면 공시 내용에서 우리가 전기 실적과 전년 동기 실적이 있는데 전기 실적은 4, 4분기 즉 2021년도 10월, 11월, 12월의 3개월 추정치에 대한 증감폭이고요. 네. 전년 동기는 2021년도의 1분기 실적의 어떤 증감치다라는 것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주요 증시 관련된 공시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드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장전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곧 이어서 개장이 될 예정이니까요. 개장 직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5월에 이제 FOMC 회의 결과도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관련돼서 역시나 5월은 앞으로 다가올 5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달이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안고 4월을 보내줘야 될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만 관련돼서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살펴드리자면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실적이 굉장히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대부분 기술주들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애플과 관련된 이슈들도 쏟아져 나왔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나 이 애플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잘 팔렸다 이야기들은 나왔지만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관련돼서 뉴욕 증시 상황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개장 상황 지수가 떴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양시장 보면 오늘은 좀 등락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대표님. 코스피는 0.10%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네요. 894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강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초장에 오늘 하락 출발을 했던 거에 좀 다소 좀 의외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제 미국의 실적 발표의 어떤 호조 효과로 전약 후강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GDP 관련된 이슈가 단기 악재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5월에 금리 인상 우려감들이 좀 시장에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의 어떤 급등 효과는 우리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것이다라고 좀 저는 전망을 했는데 지금 0.06% 상승한 이 코스피 2,669.18포인트 장을 좀 출발했지만 현재 지수는 0.01%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38% 상승한 895.6%의 장을 출발을 했지만 지금 0.29% 894.81. 지금은 시초 장세보다는 조금 혼돈 장세에서 소폭의 조정은 좀 있겠지만 오늘 장세는 전약 후강이 좀 장세로 장 후반이 좀 지나갈수록 상승폭이 좀 확대되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관련돼서 개장 상황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장 초반부터 어제와 비슷하게 개인들만 또 양시장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양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400여 개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40여 개의 종목들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지금 시장 상황에 전일장 대비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전체 지수를 좀 먼저 보기 전에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 그리고 한신기계, 한국 화장품들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지금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어떤 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의 어떤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분출되고 있고 네. 반대로 좀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하락 부분에 좀 더 베팅되는 장세에서 오히려 이 레버리지 종목들의 어떤 하락 추세 좀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장의 이 천연가스 관련된 그리고 이 원유 가격의 어떤 이 우려감. 유가, 에너지 관련주가 좀 급등을 좀 단계 좀 했었는데 오늘 소폭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데모, 서전기전, 웹스, 현대, 에버다임, 리더스 코스메틱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개별 장세 속에서 오늘 원전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주의 선방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하락 종목에서는 지금 대주산업, 오토앤 골드NS 최근에 주식의 어떤 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들의 어떤 조정. 특히 사료 곡물주의 어떤 조정이 좀 특히 인상이 좀 깊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가 좀 단기에 좀 급등을 한 이력이 좀 있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실적주 선행 관점에서 지금 원가 부담률이 사실상 2분기 실적에 산입되는 효과는 오히려 실적 지표를 좀 낮추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은 좀 이치에 안 맞는데 사실 시장의 어떤 매기 흐름이 단기 테마에 어떤 형성된 사료, 곡물주 그리고 이어서 파묘 그리고 육계 관련주로 좀 이동을 좀 했지만 네. 이에 관련돼서 어떤 대규모 시세 차익이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어떤 유망 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그렇죠. 새 정부 이 부동산 정책 관련 수혜주에서 사실은 어제부터 좀 움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 부분의 어떤 개편 이 효과에 따른 어떤 매기 유입 그리고 원전 확대에 관련된 어떤 정책 수혜 관점들이 소폭의 시세를 좀 주도하고 있지만 개별 장세 속에서는 어떤 이 테마가 동일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종목들 간의 어떤 이 상승 또는 하락 추세로 움직임이 좀 빈번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지금 딱히 이제 관련돼서 어떤 특정
특정한 큰 움직임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짚어주신 부분에서 어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화장품 관련주들 마스크를 벗으면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장 초반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료주에 대해서도 좀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공시가 나왔던 부분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이 끝난 뒤에 또 안 좋은 공시들은 쏟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관련돼서 좀 장중에 대응이 어려우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준비해 주신 공시 종목들 중에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지금 공시 종목 중에서는 사실 어제 주권거래 정지가 해제됐던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 네. 소식을 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어제 예상과는 달리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을 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좀 매우 좋지 못했어요. 지금도 네. 주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러네요. 3.21% 좀 하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주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 투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되는 이 종목이 사실상 이 기관의 어떤 이 편출 종목의 어떤 포트 산입, 네. 포트 산입 효과에서 편출되는 이슈가 있었지만 이 악재는 일회성이 좀 국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네. 실적 관점에서 2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1조 원대 매출 달성을 조심스럽게 좀 예측할 수 있는 시그널.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반기 실적에는 충분히 실적에 관련된 기인된 추세 우상향 예상해 보기 때문에 오스템 네. 임플란트 이런 실적 성장에 기인된 관점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히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질 때 거래 정지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장 전반적으로 같이 빠지지 않아서 오히려 주주분들에게는 거래가 재개됐기 때문에 차라리 낫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실적 부분만 봤을 때는 정말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까.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치과 치료가 좀 굉장히 2020년도에는 그렇죠. 좀 어려웠었어요. 네. 대면 진료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사실상 실적 기조가 좀 악화될 것이다. 2021년도에도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2021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제출을 했었죠. 네. 그런데 사실상 직원으로부터 이제 기인된 횡령 사고로 인해서 단기 순손실의 어떤 이 단기 순이익의 어떤 상쇄 효과가 좀 있었지만 저는 이 기회점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봤던 판단 부분은 상장 폐지 리스크는 일단 회피, 즉 불확실성이 소멸된 관점. 그다음에 투자 환기 종목은 사실상 2023년도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 오히려 바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좀 충족하기 때문에 단계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에 따른 어떤 매기 유입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작용하겠지만 네. 워낙 실적 선방 효과는 좀 확연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오히려 투자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나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매기가 쏠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다음 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화장품주들 지금 줄줄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이 없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토니몰이나 한국 화장품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돼서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탄력을 받고 있는 부분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마스크 진짜 안 쓰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의 관점은 사실상 이게 이 화장품주에는 옥석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관점을 좀 보는데 사실상 이 실적 회복 관점에서는 2021년도 대비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감소되는 맞아요. 잠정 네. 실적 공시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철저하게 1분기 실적의 회복 여부,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의 상세 여부를 좀 판단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사실상 이 기대감이 좀 수반된 주가의 매입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관건은 실적 수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월 14일까지 제출되는 1분기 실적 보고서를 한번 보고 여기서 상회하는 어떤 영업 손익의 개선점을
투자 포인트로 좀 참고하면 좋지 않겠는가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지금은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분기 성적표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화장품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정말 실적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지는 체크를 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오르고 있는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양시장 지금 코스피도 빨간불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뭐 미국 증시 부분들의 어떤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뭐 전체적으로 보면 GDP 쇼크에도 불구하고 메타 등 이제 빅테크 부분의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 대한 그 실적 발표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올랐지만은 또다시 이제 시간에 그 현재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악화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4월 말까지 거의 실적 발표에 빅테크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는 부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다우존스에 대한 월봉 차트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랜 동안, 물론 오랜 동안은 아니겠지만은 한동안 20개월 선의 이제 지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터닝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어떤 그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그 다음에 회복 상황, 다시 한번 반등과 숨구르기 부분들이 거의 여기서는 끝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우존스 부분들은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체 지금 일봉의 어떤 차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바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좀 해주고 있고 전체 삼각수렴형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5월 달의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우존스의 어떤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상황도 거의 비슷하게 거의 지금 쌍바닥 이제 패턴을 지금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죠. 전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현재 거의 한 달 동안에 거의 투매 2단 하락의 마감자리 이런 부분들이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종목별로 어떤 상황을 좀 종목별로 오늘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률 상위, 그다음에 거래량 상위 어떤 체크 부분들이 거의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하고 거의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 그다음에 리더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장품하고 거의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보더라도 제이준 코스메틱 상한가, 그다음에 리더스 현재 코스메틱도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크게 이제 급등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군 중에서 그래도 아직 올라갈 수 있는 그 이격이 좀 적은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자면은 오가닉틱 코스메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시총이 적은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출발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번 상승 삽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숨구르기를 하다가 오늘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다소 한참 시세 부분에서 늦게 출발이 좀 되지만은 순환매로 보면은 현재 오가닉틱 코스메틱이 나름대로는 오늘 거래량들이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들, 1,300만 주의 거래량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고 현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괜찮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컬러레이라는 종목군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출발하는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삼각수렴 형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원바닥까지 왔다가 다시 두 번째 회복을 좀 해주고 있죠. 거래량들은 다소 지금 현재 300만 주 정도 좀 약간 터져주는 관점들에 해당이 되는데, 연달아 이제 급등을 좀 해줄 수 있는 후발 순환매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개 종목을 현재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 좀 언급을 좀 해줘야 할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3일 전에 GSE하고 대성에너지를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장중에 언급을 했는데 다소 이제 비싼 가격이었죠. 15% 이제 내외에서 언급을 해줬는데, 현재 3일 전의 어제 갭상에서 흔들림, 그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어제 3일 전에 형성을 봤을 때 한번 크게 그냥 상승을 했은 다음에 어제도 이야기를 했죠. 한번 흔들린 다음에 2단으로 올라가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GSE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현재 그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성에너지도 라는 종목군도 이때 이제 장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현재 흔들리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흔들렸다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기 때문에 이제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성에너지도 한 번 더 슈팅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좀 최근 유가 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기 상승, 장기 수렴, 삼각 수렴형 뒤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주고 있고요. 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증시가 이제 급등하면 유가는 급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동반 상승을 좀 해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동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유가에 대한, 또 그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한 순환매가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두 개의 종목군들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신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상승의 축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후 복구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전되려면은 아직 많은 난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때문에 좀 올라주고 있는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시간에 이제 급등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좀 현대 에버다임인데, 어제 이제 상승 삭발 형태가 나와주고 있고요. 층상단에서 하루 이제 숨고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갭상승에.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여기서 숨고르기 해주다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좀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장기 차트로 보면은 현재 장기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부분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후 복구 기대감의 어떤 흐름들인데, 그중에 에버다임이 차트적으로나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나 가장 활발하게 약간 움직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화장품 관련된 좀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들은 유가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천연가스나 유가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자리에 와 있다. 두 가지 이제 부분 보시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과 매매 시그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아프리카TV의 김성남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을 좀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말씀해주신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잘 가서 종목 이야기와 더불어서 현재 시장 상황이에요. 네, 어제는 우리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약간 일본의 부부 얘기도 잠깐 했고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사안이에요. 마스크를 벗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출을 할 때 남성분들이야 대충대충 하고 나가지만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또 이렇게 꾸밈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 드렸던 핵심 포인트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도 좀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미래에 반드시 다가올 일이라는 거죠. 화장품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미래에 반드시 올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5월 초냐 5월 말이냐 그런 시기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마스크를 벗게 된다. 그래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중국의 봉쇄도 지금 이제 언제 풀리느냐, 얼만큼 풀리느냐, 이런 것들에 중국의 봉쇄가 풀려나서 거기서도 이제 중국 소비적인 부분들이 또 폭발적으로 한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갖고 있는 팩터였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을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 그중에서 좀 끼가 있고 안정적인 종목, 그래서 토니모리를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미리 또 조금씩 올라가더니 제가 목표가를 어제 8,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오늘 벌써 8,080원까지 가면서 25% 오늘 급등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상한가 이상의 수익이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일단은 시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시장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사실 어제 미국이 3%나 상승을 했죠. 나스닥이. 물론 이제 미국 선물이 애플이나 다른 기타 감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간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4월의 마지막 부분들을 잘 마무리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FMC가 5월 첫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FMC 결과가 수요일 밤에 새벽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처를 미리 못하고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10월 날이 돼서 미국에서 조금은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의 어떤 금리 인상이 빠르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에도 FMC가 있고 7월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금리 할 거야라고 본다라면은 아마도 충격을 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예측을 하기로는 어디까지나 제 예상입니다만 100% 맞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상당히 충격을 주면서 하락을 했어요. 1월 달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면서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지금은 현재 계속 3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죠. 3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1월 달에는 이런 다이렉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5월, 6월, 7월까지, 왜냐하면 3개월을 횡보했기 때문에 또 3개월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디까지 예측일 뿐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하락이 나온다라면 이런 급격이 아니라 조금씩 출렁출렁 거리면서 찌끔씩 상당히 지루한 하락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차라리 세게 떨어졌다가 세게 올라오는 그런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을 건데, 하면서 만들어내는 시장이 제일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4월에서 이제 5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FMC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못합니다. 우리가 휴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주식들을 조금은 정리를 좀 하셔서
현금을 좀 많이 최대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내 계좌 상황에서 확보하실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 놓고 넘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새로이 이제 들어가시는 것들도 뭐 납부 과대에 있는 종목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도 제일 접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토니몰이나 이런 것들,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 다 급등을 했지만 급등까지는 안 하고 좀 차분히 올라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키맞추기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시 후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 한 종목 정도는 다시 화장품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문제, 그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일 거야. 이런 것들, 정책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에서 주식들은 좀 골라놓고 그리고 내 계좌 전체적인 방향은 현금을 조금 확보해서 넘어가자라는 조언을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돼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좀 대비를 해서 좀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을 오늘은 또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 또 업사부님 눈에 띄었을까요? 네. 자, 오늘 이제 포착 종목은 이제 포착 종목이 있는데 먼저는 일단 토니모리가 오늘 급등돼서 여러분들께 어제 제시해드린 8,000원을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수익은 되고 이렇게 해서 현금을 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음을 갖고 가는 상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빨리빨리 수익이 나와줘야 뭔가가 좀 대응하기가 좋겠죠. 이제 그런 포인트로 이제 한 가지 보고 그다음 어제 말씀드렸던 남해화학도 지금 바닥을 잡기 하려고 하니까 잘 보시자는 얘기와 토니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사실 LG생활건강이나 이렇게 좀 굵직한 종목들도 저는 많이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은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있죠.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지금 바닥다지를 상당히 길게 다져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마찬가지로 올라가려고 하나 매물대가 좀 많아서 지금 소화하는 과정일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힘을 아직 못 쓴 상태. 일단 우리가 토니몰이라는 주식을 상당히 크게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을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자리만 좀 크게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여기서부터 또 아래쪽에는 든든하게 60일 이동평균선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82,800원 정도, 82,8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손절 라인을 잡고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요 위에 녹색 선이 있는데 이게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요 부분만 뚫어준다고 한다면 전 고점이 지금 91,500원인데 그 정도 정도는 조금 넘어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부터 화장품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여행주나 어떤 다른 섹터 쪽보다 원래 많이 올라갔던 리오프닝 쪽보다는 이쪽 섹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 시스템상에서 포착된 종목이 이제 한신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신기계는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오늘도 세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좀 대응적인 부분들이 좀 되시는 분들 혹은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눌러줄 때 매수를 들어가야지 미리 들어가면 조금 마이너스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늘의 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한번 아주 단기적으로 3% 정도의 목표수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차라리 나는 그런 단타 매매를 쉽게 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차라리 한전 기술이 있죠. 이제 얘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바닥을 터닝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빠르게 단타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을 오히려 접근해서 조금 기다려가는 이에 마찬가지로 지금 탈원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가고 또 이제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강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의 무기화 부분들은 반드시 다른 국가들에도 에너지에 대한 그런 자립도를 높여놓는 자극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터닝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양봉이 3개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요거를 좀 길게 봐야 되겠죠. 그 길게 보되 목표가는 한 85,000원 정도의 좀 저항대가 진하니까 그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에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이어갑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이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장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국내 시장 반등이 미국 시장만큼은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보다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고 좀 잘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큼의 상승은 당연히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반가운 부분이 있죠. 좀 전에 외국인 많이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장 초반 지금 시작하고 30분 동안 500억 정도의 순매수, 굉장히 크진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들어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상승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국내 시장에 외국인 순매수로 들어왔는데 금액이 좀 더 컸으면 확실히 이제 좀 돌아섰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왔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급 주체가 있죠.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들쑥날쑥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이 521억 매수를 했는데요.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472억, 외국인과 비슷한 규모의 수준으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증시의 바닥권을 상당히 잘 지탱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연기금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어서는 거의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바닥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수급으로 연기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1, 2, 3위 업체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521억인데 전기전자로 이 세 종목으로 한 1,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사고 있는 모습이고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영향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세 종목까지 상승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가운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 매수폭이 좀 크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자면 외국인의 수급을 좀 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LG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가 사실은 실적이나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좋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장이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LG전자 하면 첫 번째로 가전이 생각이 나지만 가전은 실적이 좋죠. 근데 가전이 생각이 나지만 LG전자를 추가로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 플러스 알파는 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장이 흑자 전환이 생각보다 계속 지연이 되면서 LG전자의 주가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 전장이 좋았었는데 문제는 지금 레포트들별로 조금씩 엇갈리곤 있습니다. 근데 한 증권사에서 전장 제외하고서는 2분기에는 좀 부진하지 않겠냐 라는 이런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 사업 가치가 반영이 되는 정도가 우선이냐 아니면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게 우선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주가에 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근데 시장은 좀 더 보수적인데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죠. 이제는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 실적도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는데 LG전자 2분기에는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 창고도 나오고 외국인 매도도 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권 정도의 근접을 해 있고요. 이 증권사들별로 레포트가 많이 나왔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 절감 노력이라든지 전장이 흑자 전환한 부분이라든지 2분기에는 전장 사업 가치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들도 있으니까요. 가전 사업에 있어서의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보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진다라면 이 긍정적인 포인트에 좀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적자라는 사업부가 이제는 없죠.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시장의 분위기 조금 돌아섰을 때를 이 좋은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LG전자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적자가 나던 사업부를 떼어낸 만큼 탄력적으로 또 이후에 움직일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삼성 SDI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3월 달에 46만 2,500원, 장중 최저가 지금 보니까 46만 2,500원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고가, 사실 21년도 본다라면은 82만 8,000원이거든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우선 수급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ETF들 재배치라든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매물들이 쏟아졌었고 테슬라의 분위기가 연초에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겹쳤고 원자재 대란도 있죠. 이 수주에 대비해서 생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삼성 SDI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죠.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 1분기가 비수기이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 가장 걱정했던 게 1분기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1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려스러웠던 1분기 호실적이다. 그럼 2분기부터는 우려감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우려감은 줄어들었는데 뚜껑 열어보니 주가를 보니까 아직도 바닥에 훨씬 가까운 자리입니다. 가격도 싼 이런 모멘텀 메리트까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 SDI 매수를 강하게 좀 당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나올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있죠. 이 락업이 풀리는 물량들이 3개월, 6개월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삼성 SDI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가 작용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 창고가 매수 1, 2위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크게 매수하지 않고 있지만 전기전자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더라도 삼성 SDI도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주 삼성 SDI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 SDI를 필두로 지금 2차 전지 완성차 배터리 관련주들 다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장님,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을 본다라면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외국인은 금일 한 1,0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어난다. 시장이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좋습니다. 연기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기금의 매수가 좀 전에 외국인의 매수를 넘어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이 시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요. 그래서 장 후반까지는 좀 편안하게 금요일장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연기금이 도와주네요.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장은 평이하게 흘러갈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들의 말처럼 좀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후장도 좀 평이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 바라면서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5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